이 영상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개월간 이웃의 스토킹과 위협에 시달리다 결국 흉기 침입까지 당했던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매주 3에서 4회 재미있는 사연이 업로드됩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희망시에 있는 행복아파트 21층에 사는 32살 워킹맘이에요. 남편은 35살 회사원이고 5살 딸 은채,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5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에 입주한 건 약 1년 전이었어요. 입주하기 전부터 저는 층간소음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로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입주 전에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차단 매트 중 가장 좋다는 제품을 찾아서 거실, 안방, 아이방까지 3겹으로 깔았어요. 비용도 꽤 들었지만 아래층에 피해드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채는 5살이라 활발한 편이에요. 하지만 입주하던 첫날부터 철저하게 교육했어요. 은채야, 집에서는 절대 뛰면 안 돼. 살금살금 걸어야 해. 은채도 똑똑한 아이라서 잘 따라줬어요. 가끔 신나서 뛰려고 하면 제가 바로 말리면 금방 멈췄고요. 시부모님도 조용하신 편이에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무겁게 걸으시지도 않고 밤 9시면 일찍 주무세요. 남편은 야근이 많아서 평일엔 늦게 들어오고 저도 일하는 워킹맘이라 집에서 시끄럽게 떠들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조용히 서로 배려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9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쯤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처음 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20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 모두 얼어붙었어요. 층간소음이라니?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일 새벽 2시, 3시에 쿵쿵거리는 소리, 뭔가 구르는 소리,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새벽 2시, 3시면 저희 가족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인데요. 남편이 정중하게 사과했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어요. 매트도 재점검하고 은채에게도 더욱 신신당부했죠. 우리가 모르게 소리를 냈을 수도 있으니 더 조심하자고요. 하지만 10일 후 그분이 또 올라왔어요. 이번엔 밤 10시였어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매일 새벽 2시예요. 표정이 처음과 달랐어요. 굳어있고 불만으로 가득했어요. 저희 집은 그 시간에 모두 자는데요. 남편이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럼 뭐,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고 그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2주 후 이번엔 낮 12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응대하셨는데 이미 지친 목소리였어요. 또 그 이야기세요? 어제도 새벽에 30분 동안 시끄러웠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밤 9시면 다 자는 집입니다. 다른 집 소리 아니에요? 위에서 나는 소리가 확실한데요. 증거 있으면 경찰 부르세요. 우린 할 말 없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저희는 불안해졌어요. 며칠 후 저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층간소음 측정을 신청했어요.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3540데시벨. 정상 범위였어요. 하지만 20층에서는 계속 주장하시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난처한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려. 그 측정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10월 초였어요. 밤 9시 30분쯤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그 남자였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나가려 하자 제가 만류했어요. 여보, 오늘은 인터폰으로만 해요. 남편이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측정 결과 정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직접 듣고 있다고요?
그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씩 웃었어요. 정말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인터폰 화면에서 사라질 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복도에서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주말에 은채 데리고 장 보러 갈 때 꼭 그 남자가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는 저희 가족을 말없이 빤히 쳐다봤거든요. 은채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요! 어느 날은 더 심했어요. 복도 끝에서 그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우리 현관문을 찍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10월 중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연히 복도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화재 감지기처럼 생긴 물체가 있었는데 위치가 이상했어요. 우리 집 현관 바로 정면에요.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이 퇴근 후 관리사무소에서 사다리를 빌려와 확인했는데 몰래카메라였어요. 렌즈 구멍이 보여. 이거 카메라야. 저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CCTV 확인 결과 20층 남자가 3일 전 새벽에 설치한 것이 확인됐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비밀번호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변경하세요. 그날 밤 비밀번호를 8372에서 1954로 바꿨어요. 이중 잠금 장치도 추가로 설치했고요. 경찰은 그 남자에게 경고 조치를 했대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어요. 며칠 후 주차장에서 우리 차 옆면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어요. CCTV는 사각지대였고요. 택배도 2번 연속으로 사라졌어요. 맞은편 집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20층 그분 새벽에 복도 배회하시더라고요. 부인이랑 헤어지셨나 봐요. 어머니 간병도 하신다던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우린 잘못이 없는데요. 그 후로 며칠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밤 11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 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가족 모두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가 뭐야? 하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재빨리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계단으로 도망간 것 같았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봤지만 인 적이 없었고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또 왔어요. 현관문 손잡이 흔들고 갔어요. 경찰이 15분 후에 왔지만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진 후였어요.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24시간 지켜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가족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은채는 계속해서 울었고 모든 소리에 민감해졌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정기검진 예약이 있으셨어요. 원래는 오후 3시 예약이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진료가 밀려 5시로 변경됐대요. 남편이 동응하기로 했어요. 혼자 두기 불안해서. 오후 4시 30분쯤 남편과 시아버지가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은채만 남았어요. 은채는 안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끓이고 저는 반찬을 준비했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45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처음엔 남편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5시 45분.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여보? 제가 부르면서 현관 쪽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20층 그 남자였어요. 손에는 주방용 칼이 들려 있었어요.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소리쳤어요. 눈빛이 완전히 초점을 잃은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누구세요? 나가요! 하지만 그는 계속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도 신은 채로요. 여러 번 봤어요. 택배 받을 때 복도에서 계속 봤다고요. 1954. 맞죠?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그는 또 훔쳐봤던 거예요. 복도에서 몰래 지켜보면서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은채였어요. 은채야!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뛰었어요. 안방 문을 열고 만화를 보던 은채를 향해 소리쳤어요. 은채야! 지금 당장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엄마 나올 때까지! 은채가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안에서 딸깍하고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이에요. 은채는 안전해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주방 쪽으로 후퇴하고 계셨어요. 그 남자는 거실 중앙에 서서 칼을 쥐고 저희를 쳐다봤어요. 매일 밤 시끄럽다고. 저는 재빨리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112를 눌렀어요. 112 긴급신고센터입니다. 지금 희망시 행복아파트 21동 2105호입니다. 20층 남자가 칼 들고 침입했어요. 저는 최대한 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통화를 끊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모든 상황이 녹음되어야 해요. 그 남자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현관 쪽 신발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불이야! 살려주세요! 21층 2105호예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까지 들리도록 최대한 크게요. 시어머니도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그 남자가 시어머니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거실 식탁 의자가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의자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힘이 났어요. 여기 봐요! 제가 소리치자 그 남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있는 힘껏 의자를 던졌어요. 의자가 그 남자의 팔에 부딪혔어요. 야! 그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움켜쥐었어요.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칼을 발로 쳤어요. 칼이 주방 쪽으로 미끄러져 갔어요. 시어머니가 그 칼을 재빨리 집어들더니 베란다로 뛰어가셨어요. 나가! 시어머니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칼을 밖으로 던져버리셨어요.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도와주세요! 21층입니다! 칼 든 사람이 침입했어요! 복도로 나가서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22층 아저씨와 23층 청년 2명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저 남자가 칼 들고 세 분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남자는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어요. 멍한 표정으로요. 22층 아저씨가 그 남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23층 청년들도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그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시끄러웠어요. 매일 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신고한 지 4분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경찰관 4명이 올라왔어요. 즉시 그 남자를 체포했어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은채야, 괜찮아. 엄마야, 나와도 돼. 문이 열리고 은채가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저는 은채를 꼭 안았어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몸도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거 처음부터 전부 녹음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화가 아직 연결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하셨습니다. 10분쯤 후 남편과 시아버지가 급히 돌아오셨어요. 경찰차를 보고 놀라서 뛰어 올라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저와 은채를 꼭 안았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10분이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이 정말 끔찍한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남자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대요. 시끄럽다고. 매일 밤 시끄럽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요. 저는 경찰관에게 휴대폰 녹음 파일을 전송했어요.
침입부터 구조까지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경찰관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은채는 계속 울었고 저도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2시간 동안 진술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층간소음 녹음 파일이 수십 개 발견됐대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냥 배경소음 수준이었대요. 실제로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불면증과 환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겠죠. 담당 형사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 남자는 1년 전 이혼했고 어머니 간병까지 하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대요. 새벽마다 잠에서 깨서 소리가 들린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 남자는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끔찍한 1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은채부터 안전하게 하고 112에 신고하고 통화를 유지해서 녹음하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이웃들이 달려와 줬어요. 평소 인사 나누던 그분들이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